with you in the middle.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누구실지 너무 궁금하다. 세 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타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월드컵 한대요. 나도 월드컵은 봐야지. 사원님 어서오세요. 우리의 영원한 단골들. 주위에서 그 퇴근 시간에 그냥 지하철 안이나 뭐 버스 안에서 이렇게 이어폰 듣고서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시간대를 옮겨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월드컵 시간이 제 방송 시간하고 겹쳐요. 월드컵 시간에 4년마다 돌아오는 빅 이벤트 시간에 예, 코인 방송 그것도 하락하고 있는 코인 방송하면 그 누가 보겠어요.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아요. 다들 스트레스 받은 거 예, 축구 보면서 날려보내야죠. 어서오세요. 제가 아마 방송한 일에 시간 중에서 지금 제일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는 어제 휴일 이제 지나고 나가지고 기사는 많이 올라왔어요.
외신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못 봤던 게 한국 뉴스로 넘어오면서요. 이렇게 얘네가 그 번역 같은 걸 잘해서 지금 괜찮게 나온 뉴스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월요일날 축구 어디서 보게 돼 있으세요? 저는 아마 여기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시간도 보면 벌써 7시에서 와 자정까지구나. 대박이네. 이게 어안밸리라고. 어안밸리가 아니고 아주 밸리가 입에 익었네요. 어반 앨리스라고. 이게 그 2대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응원을 지금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야제 때 아마 그 박원순 시장님이랑 그 국회의장님하고 지금 코인 쪽에서도 좀 관계되신 분들도 온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분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참석을 한 예정인데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갈 거예요. 가서 분위기 보고 코인 관계자분들하고 얼굴 뵐 수 있으면 좀 얼굴 뵙고 정보 있으면 캐올게요. 오늘 비트캐시 미더비죠? 1시간 뒤부터 1시간 반부터인가요? 킬리만자로님 오늘 잘 하실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네. 지금 재방송 하는 것도 아실 수도 있어요. 휴대폰에 그 알람이 그냥 가니까. 그래서 요게 17일부터 전야제가 있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가수인가요? 상훈이하고 타펠님 아시는 가수예요? 그 이원 생중계도 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실시간 미덕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타펠님 혹시 보셨어요? 미덕 생방송 실시간으로 그때 유튜브. 저는 기억났던 게 그 이오스 미덕 했었을 때 그거를 실시간 중계하는 어떤 학생 같은 분이셨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거 봤거든요. 보시면 그 별 내용이 없어요. 앞에서는 무대 공연하고 있고 옆에서는 다들 식사하고 있고 엉망이에요. 멘트가 나가도 잘 안 나가요. 그리고 대부분 좀 원어로다가 진행을 하고 통역을 이렇게 거치면서 딜레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엄청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비유를 들자면 제가 게스트를 한 명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게스트랑 저랑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소외감을 확 느껴요. 내가 지금 왜 보고 앉았지? 지들끼리 뭐 장난치고 앉았네,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다고요. 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덥 생중계는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단톡방에도 주소를 한번 올려야 되겠네요.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죠? BBC 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죽었다는 기사를 가짜 같은데? 요 기사 클릭하지 마세요.
도널드 트럼프 들어오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뭐 심장마비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총 맞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네. 저 기사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일반 뉴스 같은데. 예, 그런 기사 없네요. 무슨 찌라시 같아요. 저런 거 링크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지갑 다 털립니다. 부모님 어서오세요. 좋아요! 도리도리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방송하니까 어때요? 저녁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저분 이상한데 강퇴할까요 저거? 들어오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죽었다고 링크 올리셨던 분 저거 강퇴시킬까요? 어떡할까요 저거? 그냥 단톡방에서도 들어가자마자 링크 올리는 게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인데 강퇴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단하기? 강퇴가 메뉴가 없네요. 부모님 혹시 강퇴 메뉴 있어요? 저 사람? 바소티 아니슬리? 어니슬리? 그래서 여기 근처에 그 신촌이나 이쪽 계시는 분 계시면 오실 수 있는 분이면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윤영빈이하고 뭐 잘나가는 애들 많이 온대요. 노브레인, 트랜스픽션, 여자 아이들, G 아이들, 드림캐쳐 다 모르는 애들이야. 엠플라잉, 윤수연, 박현민. 네, 글은 제가 삭제를 했어요. 또 우리 없을 때 또 이상한 거 링크 올려갖고 또 다른 분들 지갑 털리면 안 되니까 일단 불온 세력들은 일찍 제거하면 참 좋은데 링크 누르고 그냥 바로 잠수네요 쟤. 어우 잘하셨어요. 부모님 최고. 저한테는 없는 기뉴 없는 메뉴가 부모님한테는 그 기능이 있나 보네. 저한테는 왜 강퇴 메뉴가 없죠?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일단 링크 저렇게 그냥 올린 애들은 그냥 강퇴가 맞아요. 아무리 좋은 뉴스라고 해도 그건 일단 매너가 아니라서 원래 양해를 구하고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6시에 방송을 시작해서 한 8시까지 방송을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오실 때까지 그냥 약간 좀 한번 길게 한번 해보려고요. 예, 일단 분위기 보고 그건 결정하고요. 그 킬리만자로님이 로저버한테 질문지 어제 드렸던 거 잘하셨어요.
그룹 정보에서 아이디 찾아서. 기사 오늘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어제 다뤘던 기사예요. 해외 외신 그 코인데스크 기사에서 먼저 나왔던 건데, 스위스 빚없는 금전 경제 블록체인으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기사인데, 지금 얘네가 이거 기사를 보니까 그 스위스 자체에서 이 블록체인 그 코인을 발행해서 그 메인으로 유통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 중앙 정부에서 그 의회 쪽에서 이걸 갖다 막은 것 같아요. 예,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반대를 했네요. 그래서 한 25%는 찬성표를 이끌어냈는데, 나머지 예, 반대에 막닥뜨려서 안 됐는데,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안 좋았다가 또 몇 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안건이 또 올라가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이러면서 법이 개정되잖아요. 그 사회적 통념이 아직 이거를 갖다가 못 받쳐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거는 이제 시기가 지나면 일반 사람들도 아, 이게 더 편하다, 이게 더 좋다, 이게 오히려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다 변화가 되니까, 여기 스위스는 조금 빠르니까요. 이건 좀 기다려보면은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아요. 다음 뉴스인데요. 독일 금융감독청장 블록체인 금융업계 뒤집을 혁명적 기술. 독일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미르켈 총리도 항상 좋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ICO 관련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후베르트 청장은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하는 블록체인의 능력을 실로 혁명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예, 독일의 금융감독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인도 아니고 금융감독청장. 예, 상징하는 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미 미시간주 블록체인 데이터 변조는 불법, 법안 제출.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그 어떠한 자료나 그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게 이런 게 올라갔는데,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51%라는 그 지분율을 가지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의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려는 이런 시도의 자체에서 그게 불법이라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네요. 미시간주는 아직 암호화폐 관련 규제 시한이 시행된 적이 없으며, 미시간주 재무부가 2015년 11월 암호화폐의 구매 및 판매는 세금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다. 좋네요. 얘네는 세금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리고 완더워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서술을 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그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주로 이렇게 쫙 펼쳐서 모든 PC가 갖고 있음으로써 그걸 서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예, 어떤 게 맞다. 그리고 뭐 해커가 됐던 뭐 3차 다전이 일어나서 핵폭발이 일어나던 간에 PC가 어느 뭐 몇 대라도 있으면 이 그 정보를 다 데이터로 복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 시킨 거를 의도적으로 예, 나쁜 의도나 이런 걸로다가 바꾸려는 것 자체가 예, 위법 행위다라는 예,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예, 법률상으로다가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미 텍사스대 연구 작년 비트코인 가격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 예, 작년에 펌핑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어제 오늘 낮에도 뉴스에서도 다루는 내용인데 테더 발행 부분에서 얘기를 계속하죠. 비트파이넥스 어떤 이런 논문을 갖다 제시하고 제일 하단 부분에 이런 논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지금 이렇게 뭐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교수님이 계속 분석을 했었을 수도 있고 논문은 비트파이넥스가 가격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단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논문을 A4지 뭐 두세 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이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었고 뭐 딴 쪽에서는 거래소에서는 어떤 이런 트래픽이 있었다 뭐 이런 자세하게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토대로다가 지금 하는데 이거 논문 하나만으로도 비트파이넥스가 지금 작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미국 아시죠? 그 대기업들도 징벌적 과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살 내잖아요. 막 수천억에서 막 조 단위로 때려버리잖아요. 그 배기가스 그 부분도 의도적으로 조작해갖고 뭐 천문학적인 거의 조 단위로 때린 걸로 아는데 회사 부도날 정도로 그렇게 때려버려요, 미국은. 근데 이런 게 하나 있어버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징벌적 과징금 대상에도 포함되지만 이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일반 유저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기업하고 개인들 간에 어떤 부당함이 있었을 때 아니면 혹은 인종차별 부분에 있어갖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진짜 재벌이 될 정도로 로또는 게임도 안 돼요. 뭐 몇백억 막 이런 식으로다가 때려버리니까 기업들이 벌벌벌 떨죠. 일단 위법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특히 기업 같은 경우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해서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식품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뭐 생명이나 이런 데 관계된 그런 부분을 갖다 터치를 조금이라도 하면 작살 납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건 참 좋은데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미국한테.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최소 투자금 25만 달러 인덱스 펀드 출시한다. 어제도 단톡방인가 어젠가 그젠가도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무슨 펀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 이야기였나봐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소가 대형 투자자들을 겨냥한 인덱스 펀드 상품을 공식 출시했다. 근데 저는 펀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돈을 남들한테 위탁해서 맡기는 건데 이게 좀 함정이 많더라고요. 얘네가 펀딩을 하면서 어떤 기간에는 샀다, 어떤 때는 팔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그 수수료는 먼저 떼가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돈이 손실을 보면서도 일단 자기네들 수익을 먼저 뜯어가기 때문에 장이 좋든 안 좋든 막말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트레이드 시키면 자기네들 수익이 남는 거예요.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해당 펀드 상품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상장된 그런 코인들을 갖다가 주로 다룰 건가 봐요. 근데 이걸 직접 투자하지 뭐하러 펀딩에 넣어요, 이거를. 진짜 이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갖다 모르면 모를까.
근데 코인베이스에 저런 펀딩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세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의 돈이 크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미래에셋 뭐 이런 데서, 뭐 키움증권 이런 데서 저희가 뭐 이렇게 위탁이나 펀딩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넣게 되면 그 자금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 자체가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고 팔면서 고객들의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만 나쁘게 생각한다면, 가령 이거를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일부러 안 팔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일부 물량을 매도로 이제 덤핑해서 파는 거죠. 근데 그걸 사들이는 애들이 맨 이쪽에 관계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를 아는 거죠. 싸게 내가 물량 내놓을 테니까 네가 싸게 가져가. 그리고 펌핑 다시 칠 테니까 그때 네가 던지고. 뭐냐면 이게 내부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펀딩 자금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중국에서도 중국 펀드 엄청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그 주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올림픽 열기 전에 이걸 팔아야 된다. 그때가 수익이 가장 극대화된다. 제 친구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 한 중순쯤부터 펀드 자금이 막 떨어졌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동네 아줌마들 2~3배씩은 다 수익이 났다고. 골목에서 앉아서도 다 아주머니들이 펀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러시아 펀드, 뭐 동남아 베트남 펀드, 뭐 중국 펀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 펀드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약간 유행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도 그 고객 돈 가지고 거의 장난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지, 어떻게 한순간에 그 펀드 얘기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대출 자금 막 해주고, 막 주택 자금 막 대출해주고, 차 같은 거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진콜 때려갖고 일시에 돈 회수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분들 주머니를 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남이 제 돈을 불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남이 내 돈을 불려주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어떤 코인이 괜찮겠다 해갖고 분산 투자하면서 저점에 매집 계속 들어가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세력, 그러니까 세력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대공황이 있어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저희 외환위기 거쳐오면서도 삼성이나 기타 그 주식 볼륨이 그 전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커졌어요. 불과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그 NHN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온 지 뭐 이제 10년이 넘어가겠지만은, 10년이 뭐야, 훨씬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 1, 2만 원 했었는데 뭐 60만 원, 7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70배 막 이렇게. 이 코인판에도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힘들더라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포스팅은 이 브라이언 켈리 이 기사를 토대로다가 제가 오늘 포스팅을 했어요. 비트코인 단기 기폭제는 없지만 6,500달러 선 반등 기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채굴 비용이 이제 5,900달러에서 6,000달러로 높아진다. 때문에 6,500달러는 기본적인 채굴 지원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근데 이 비트메인? 우지한 이쪽에서는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적자가 있더라도 다시 펌핑해서 올렸을 때 그 가격에 팔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손실이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 자본이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그 중국에 이런 채굴 시장이 어느 정도 딱 기반을 잡고 나서 지금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약간 펀딩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방에도 채굴장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잡다한 거래소들 죽이려고 이렇게 덤핑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적자죠. 왜 동네 상권에서 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동네 상권 작은 마켓을 죽이기 위해서 걔네가 들여오는 가격보다 더 밑으로 때려버리거든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이상 넘어가고 1년 되면 인건비하고 그 세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팔면 팔수록 자기네들도 마이너스인데요. 근데 대기업들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감수하면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시장이 지금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일단 세력들은 최고점에서 던졌고 수익을 낸 상태고 지금 뭐 떨어져 있더라도 일부 걔네들은 이제 캐시화 시킨 부분도 있고 또 코인도 있을 거예요. 코인 부분까지 마이너스 난 걸로 치면 걔네들 수익은 뭐 별로 안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걔네가 일부 코인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던져야 될 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코인이 있어요. 또 캐시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분명히 고점에서 던진 캐시도 갖고 있지만 코인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인이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 뭐 2,500만원 이때 던졌던 그 캐시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다가 거의 합산 때려버리면 거의 그렇게 많이 번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벌었거나. 뭐 이제 세부 알트까지 치면 뭐 수익이 뭐 극대화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비트로만 봤었을 때는 그래요. 이것도 이제 비트 캐시까지 막 보면 수익이 장난이 아닌데. 예, 120만원으로 한 2,500만원, 2,800만원까지 만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예, 그런 거 약간 제외하고, 이제 본다면, 일단 그래서, 새로 진입한 그 채굴 시장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GMO라는 왜 그 채굴 반도체, 그 채굴 그래픽 카드인가? 그걸 개발했었잖아요. 그거가 나왔을 때 우지한이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런 거를 헉?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채굴을 워낙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아식스 뭐 이런 기반으로 해서 뭐 빨리 채굴 하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거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식으로 다 반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채굴업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삼성이 아예 채굴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또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그냥 램으로다가 그냥 작살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램이 뭐 2메가, 3메가, 4메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더블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막 CPU 막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램이 그때만 해도 이제 계속 올라서 막 16메가 꽂고 32기가 꽂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램을 많이 꽂게 되면 부팅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뭐 CPU 이런 거가 진짜 많이 필요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램으로만도 그 속도가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하드를 지금 램으로 다 쓰잖아요. 512메가 기가인가요? 예, 그렇게 막 쓰잖아요, 요즘.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CPU가 아니라 하드 얘기네요. 하드하고 램이네. 예,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가 전부 다 이제 램화돼서 부팅하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한 뭐 2-30초? 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 켜놓으면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윈도우 98 막 해갖고 위에 파란 줄 계속 돌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나왔었을 때 윈도우 98이 워낙 버그가 많아가지고 한 번에 제대로 깔린 적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산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게 많았는데, 뭐 농담으로 98번 깔아야 된다, 그래야 한번 성공돼서 윈도우 98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이제 도스에서 윈도우즈로 넘어갈 그 시기예요. 뭐 윈도우 3.0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때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이제 마지막에 막 행성 터트리고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윈도우 98을 깔아서 걔네들이 버그를 일으켜서 외계인을 갖다가 뭐 멸망시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그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채굴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 채굴 채산성이 마이너스가 되던 플러스가 되던, 돈 있는 애들은 이미 현금화 시킨 부분이 있고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굴은 계속하고 있고, 그 채굴했던 비트코인은 추후에 상승시켜서 팔 거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단기적인 하락, 뭐 6개월이긴 하지만 별로 걔네들한테 타격이 없고, 당장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공장형 채굴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자본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그 전기세나 그래픽 카드에 그 투자됐던 그 비용을 갖다가 다시 그걸 갖다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티죠. 6, 7개월 정도 이 상태로 가면 웬만한 장사하는 쪽은 인건비 들어가고 뭐 이러면 이거 다 도산이야. 다 줄도산이에요. 채산성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도 인건비 다 들어가고 시설 다 해놓고 6개월, 3개월만 넘어가도요 못 버텨요. 인건비하고 세만 나가도 자기가 못 벌어가는 것도 있고, 자기는 또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이거 그 채굴장 쪽에서도 봐도 걔네들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징동 파이낸스 블록체인 기반 자산담보증권 출시 예정. 별 내용 아니에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갖고 자산담보증권 발행하는 거예요. 코인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징동닷컴은 자체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여 화웨이, 오라클,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다. 뭐 징동닷컴도 계속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 얘기를. 얘네들도 정말 큰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또 서클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치는 이유가 뭐냐면, 골드만삭스는 일단 FRB 그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FRB를 보고 지금 미국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무디스나 뭐 메릴린치,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게 굉장히 그 큰 투자 대기업들을 볼 때 어떤 거 보냐면, 상위 그 머리들은 헤드쿼터 쪽은 몇 명 안 돼요. 서로 자기네끼리도 알고 FRB 소속 회원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애들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마케팅을 펼쳐서 이 시장을 서로 잡아먹겠다고 이제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회사의 기업 회장이에요. 그룹 총수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부서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한 부서를 미는 경우는 드물어요. 뭐 이름이 그 한 개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부서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부서가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뭐 2개에서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PPT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기업 총수들하고 임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게 돈 되겠다, 그거 밀어주고 아니면 밀리고. 그래서 PPT가 잘못되면 그 부서 자체가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 자체도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도 경쟁을 붙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요 윗대가리 애들은 같은 애들이에요. FRB 조직 내에서 그 월가를 이끄는 애들, 그 윗대가리들은 거의 같은 애들인데 지금 밑에서 움직이는 애들, 골드만삭스 이렇게 현장에서 움직이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실장급들 되는 애들, 이런 애들, 뭐 이사급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JP 모건이나 얘네들 보면 JP 모건이나 이 골드만삭스 그 걔네들 자체에서도 네트워크나 이런 정보가 있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이렇게 살짝 드러나는 거 보면은 서로 뭐 시장 점유하겠다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비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 전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회사 내에서도 그 실력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개인들의 실력을 굉장히 존중해 주잖아요.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부모님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지금 걱정해 주셔서 지금 시간이 퇴근하고 식사하시거나 퇴근 중이셔서 시청자 수가 적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존에 방송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제가 지금 시작한 지가 너무 지금 20일도 안 됐어요. 13일? 12일? 12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2일 정확히.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수가 뭐 몇백 명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한 분만 계셔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질문 같은 게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채팅 시간도 이거 이제 락을 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30초마다 한 번씩 채팅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자판이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걸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이 되게 좋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번잡하지 않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고 깊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깊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주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 드릴 수도 있고.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지금 방 안에서도 서로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가만히 냅둬도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점점점 커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000명 정도 되면 아마 그때부터 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럼요. 블로그도 이게 많이 커지고 뭐 카페 같은 게 생겨서 많이 커지면 막 질문 답변 이런 거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편하죠. 그래서 항상 뭐 궁금하셨던 거나 뭐 딴 데서 이런 얘기가 있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고 알아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약간 이제 공부방 비슷하게 되는 거죠. 소규모 고액 과외? 도리도리 고액 과외? 이런 느낌으로다가 1대1로다가 지금 다 과외 해드리는 거예요. 방송 퇴근 중에 뭐 드라이빙 하시면서 퇴근 중에도 들으셔도 되고 뭐 지하철 안에 들으셔도 되고 그 주변에 지하철 안에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막 미어 터지는데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막 비 오고 나서 이제 머리 축축해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지하철에 우산하고 막 엉켜가지고 했는데 그 약간 콤콤한 냄새라고 그럴까? 그거 제일 힘들잖아요. 버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거는 이제 우산이 없는 거야. 비가 어느 정도 또 맞았어. 근데 에어컨을 그날 유난히 좀 더 세게 틀었어요. 다 감기죠, 바로 다 감기. 예, 히캉노님 새로운 구독자. 예, 잘생기셨네요. 예,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종도 눌러주세요. 예, 우리
신규 새로운 구독자님이 또 한 분 들어오셨네요. 노희캉님. 지금 양복을 입으셨어요. 딱 느낌이 셀러리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퇴근 중이신가요? 예, 지하철 아니거나 버스 아니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대답은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잘생기셨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한 분 시청자 예, 어서 오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 기존 도리도리 시청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낮에 지금 제가 방송을 카카오톡 TV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희한하게 카카오톡하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전혀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무튼 당분간 카카오톡 쪽도 계속 예, 방송을 해볼 예정이에요. 아프리카 쪽은 전혀 없어요. 아프리카 쪽은 뭐 단타나 이런 거 진짜 자극적인 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의 이게 최대 고민이 이건데 재밌으면서 이게 좋은 정보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지금보다 더 재밌어야 돼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호님? 부방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운전 중 아니시죠? 운전 중이시면 답변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대가리는 한 대가리인데 용어가 좀 그랬네요. 윗대가리는 하나인데 밑에 애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클도 골드만삭스하고 비트메인하고 합치려는 이유가, 합치면서 움직이는 이유가 골드만삭스가 폴로닉스도 인수하고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JP 모건 자체로 얘네들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선거 후 거래소 관련 악재 찌라시 하나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가 들어가는 텔방이나 톡방에서도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악재 찌라시를 다 알게 되면 무슨 소용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가격을 떨구고 올리고 그런 걸 차원을 떠나서 그 기존에 좀 악습이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도로 포장을 한다 치면 중간에 그 옛날 도로다 치면 자갈 같은 게 큰 게 있잖아요. 어떤 거는 요만큼 튀어나오는데 밑에 이따만한 바위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도로를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일반인들도 쫙 고속도로 달린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코인 펌핑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칠려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거래소들이 하는 직거리들이 그 자갈밭처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저들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법률안을 지금 만들잖아요. 다른 대기업들도 규제안을 만들잖아요. 규제안을 만든다는 거는 합법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면 되는데 규제안을 만든다는 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그거는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전에 나왔던 거 코인베이스 요 텍사스 요거죠. 아니구나, 요거잖아요. 이거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블록체인 데이터 변조는 불법 법안 제출. 당연한 건데도 지금 이걸 갖다가 법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당연히 어떠한 데이터를 누가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그 바꾸면 안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그 자체는 불법이에요. 근데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제도화 시키는 중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그 단속되는 그 부분도 7월 달에 문제가 될 수 있던 그런 부분도 그렇게
이거를 이 암호화폐 시장, 이 블록체인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포괄적인 그 부분을 갖다가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든 알든 뭐 다 아는 사항이든 모르는 상황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쪽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울래도 지울 수 없을 만큼 이미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다 안다는 이 내용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래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당연히 다 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걔네가 이미 지금 잘못한 거를 저질러 놓은 일종의 테더 같은 거죠.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대로가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텍사스대 연구, 작년 비트코인 가격 인위적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가격 조작, 이거 논문을 쓴 거예요. 대학에서. 예, 텍사스대에서 지금 논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펌핑이 되고 어떻게 됐든 이런 시나리오나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거래소가 큰 곳이고 두 군데 다 동시에 진행되면 해외 외신에서도 보고서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 정도 알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 혹은 뭐 포스팅을 하시는 분 아니면은 그 ICO 관련 공구를 진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 이제 네트워크 해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스가 이미 해외에서도 다 건너갔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이게 이 조사 들어가는 이 부분하고 관련법 만들어지는 거,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시장하고 지금 미국 시장하고 거의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따로 떼어놓고 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법적인 부분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어떤 일부 요쪽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아니었지, 텍사스주였나요? 어디였지? 그 아까 세금 안 매긴다는 그 기사 있었잖아요. 어떤 주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제주도에서 원혜룡 지사가, 제주도지사가 코인 이제 발급하면서 세금 이런 거 뭐 일정 부분 안 걷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미국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이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봐야 되는 그런 악재가 아니에요.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악재 뉴스긴 하죠. 어차피 그런 기사가 터지면은 일부 하락은 불가피하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꼭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볼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구독자 장현세님도 계셨네요.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오늘 사우디하고 어디 축구 경기 있죠?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코인 방송 도리도리 코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도리도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자막 쓰는데 그 라디오스타 자막하고 똑같아요. 밤 12시에 시작한다고 그러네. 최수정님이 오셨어요. 최수정님 처음 뵙습니다. 전에도 오셨나요? 닉네임을 바꾸신 건가? 어떤 분은 올해 1년은 횡보 하락해서 3,000불에서 4,000불이라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피말려 죽이려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누가 딱 어떻다, 이거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그 오늘 포스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불하고 6,000불 사이에는 중국이 던져서 일본이 잡았던 가격이기도 해요. 그게 그러니까 320만원에서 600만원대예요. 그게 그 한국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600만원에서 800만원대 장난쳤던 게 그 미국 관련 투기 자본이 들어왔던 게 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100만원, 150만원도 떨궜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600만원대가 무너졌던 적은 없어요. 한국 돈으로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진짜 그 한국 돈으로 600만원, 5,000불 정도 되겠네요. 600만원이면. 그 5,000불의 벽을 깰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도 저도 솔직히 의문이 가요. 얘네가 진짜 깰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일본 정부에서 다시 매집에 나설지, 그 부분도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차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그 가격은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포스팅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오늘 포스팅에 다 적었어요. 그 3,000불, 4,000불이 오면 그 어제 단톡방에서도 이야기하신 분, 어떤 지인분이 화폐 조폐공사 다니신다고 그랬죠. 그분도 대출 받아서 사신다고 그랬고, 제가 이쪽 저쪽 포스팅이나 방송 관련하시는 분들 자료 다 뽑아봤는데 대부분 만약에 3,000불 간다, 빚을 내서라도 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가격 자체가 세력으로 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가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코인을 제일 밑바닥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그 가격 누르는 그 상황에 코인이 엄청 없을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린 건데 호가창 보면 코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간 나실 때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던져도 별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3,000불 이때 가면은 정말 저것해도 한 3,000만원 대출 받아서 한 10개 또 살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네요. 축구 밤 12시 시작. 굿! 맥주 마시면서 사우디하고 어디죠? 응원하시면 될 것 같고, 최수정님 아까 왔다가 또 왔어요. 제가 110번째 구독 축하드립니다. 수정님. 부모님이 말씀하시네. 그렇네요. 세력이 못 먹고 개미 여럿이 사갈 수도. 러시아하고 사우디네요. 맞다, 러시아였지. 러시아가 지금 개최국인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네요. 참.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저 가격에 싸잖아요. 세력이 저걸 사야 되는데 거래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당장 여러분이 3억에서 5억이 있어요. 그거를 비트코인을 그냥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금융 시스템 모르시면 그냥 사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 돈 갖고 제가 사는데 뭔 상관이에요? 뭐 업비트나 빗썸에 넣고 사면 되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뭐냐면 제가 당장 한 3억이 있다고, 한 1, 2억이 있다고 해도 제 돈 넣고 제 거래소에 넣고 사도 이게 캥기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캐시가 그 정도 있는 사람이 많죠. 강남에도 많고 다들 많으신데 그래도 캐시가 몇 억씩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러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대출금이나 주택 구매 자금 이외에는 그렇게 움직일 그게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캐시가 몇 억이 한 번에 업비트나 빗썸에 들어가잖아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감원에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2,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1,000만 원이면 보고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만 해도 이게 가상 계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금 계좌하고 그 빗썸의 입금 계좌하고 우리가 넣는 계좌가 달라도 됐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빗썸 계좌가 가상 신한이었는데 우리가 농협은행에서 보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얘네가 기존에 쓰고 있는 계좌, 그러니까
그 빗썸에서 농협을 쓰면 우리도 계좌를 농협을 써야 돼요. 뭐냐면 다른 데이터하고 이거 보내면서 이거를 조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갖다가 다 통합을 시킨 거예요. 이 거래소에서는 이 은행만 쓰게끔. 그 얘기는 뭐냐면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가 이 돈을 갖다 입금시켰네? 1억? 2억? 3억? 콜 좋아. 근데 어디서 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만 냅두죠. 3억 5억 그냥 냅둬요. 근데 이제 상승장 막 접어들고 이제 수익이 막 난 것도 알고 거래소도 막 수익이 나갔고 세금 막 내고 이제 주변에는 뭐 10배, 뭐 20배 뭐 이렇게 불어대더라 돈이. 아니면 최하 뭐 5배 정도 불어대더라 얘기하면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국세청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세금 거들려고 눈이 새빨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억씩 넣었던 애들 걔네들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뭐 얘기 없어요. 국내 거래소에서 돈을 넣고서 그 코인을 갖다가 해외로 보낸 거가 별로 얘기 없어요. 근데 이것도 뭐 재산이나 이런 걸로 하면 지금 외환거래법에 다 접촉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그거는 뒷감당 못해요. 왜 그러면 가구 중에 한 가족 중에 뭐 4가구 뭐 5가구 이렇게 있잖아요. 자녀분들하고 부모님하고 하다못해 어머니라도 코인 조금씩 들어가신 분들이 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전 국민이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쪽까지는 못 건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나중에 우리 목표가 뭐예요? 일단 돈을 불려갖고 출금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출금할 때 그 3억이라는 돈이 하다못해 뭐 3배 정도 불어서 10억이 됐다. 출금할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넣고 그러니까 솔직히 안 뿌린다고 치고 3배 안 먹고 그냥 3억 넣고 3억 출금한다고 쳐도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냥 내 돈 넣고 나 하나 번 것도 없어. 근데 다시 3억을 다시 출금을 했어요. 이거 자체도 걸려면 걸 수도 있다고요. 너 3억? 오케이 들어왔네? 3억 다시 출금했어. 그래? 근데 너 뭐 벌지는 못한 것 같은데 뭐 하나만 궁금해서 그런데 딴 이유는 전혀 없어. 내가 뭐 네가 뭐 돈 번 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그 3억은 어디서 났어? 예? 근데 네 3억 그건 어디서 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금 낸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못하겠잖아요. 이거는 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탈세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3억인가 뚝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양도세나 아니면 증여세 이런 거 해갖고 40% 그냥 뜯기는 거예요. 1억 2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래소에 없어요. 거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적으로 돈 있는 애들은 비트 살려고 그래요. 전에 600만원, 700만원 했었을 때도 뭐 제가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콩에서 한 40억인가 400억 준비됐는데 그 비트코인 찾는다고 그런 내용을 갖다 제가 방송 태워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거 없어요. 지금 미국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지금 왜 저렇게 움직여야 되냐. 단기 투기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어찌됐던 이 통장이나 계좌를 보면 정부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수익 났던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뭐 얘네가 어떻게 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걸 돌린다면 우회적으로다가 다른 제3국이나 이런데 혹은 펀드 같은 어떤 회사로다가 운영을 해서 이걸 갖다가 돈을 갖다 쑥 밀어넣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네들이 준비하는 게 거래소부터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비트메인이 지금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페이크 쓰고 정부에서 보려는 걸 어느 정도 감추려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RB이긴 하지만 미국의 그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네를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뭐 화폐 찍어내는 거는 통제를 못한다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거래소를 아예 차려서 내부적으로 더 돌릴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니면 펀딩 자금이 여러 개 들어온다던가 이제 주식의 그런 펌핑이나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지금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런 거를 지금 하려는 이런 작업을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지금 자금이 흐름이 없다. 던지는 애들도 없고 파는 애들도 없고 그 세력은 약간 뒤에 나와 있는 거고 지켜보는 거죠. 계속 피 말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래가 너무 죽은 거 아니냐, 이 시장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안 끝났습니다. 기사 보세요. 끝난 판인가? 시작하려는 판이지. 폴로닉스 인수하고 지금 거래소 준비하고 뭐 그 주식 상품으로다가 등재하려는 골드만삭스가 저게 지금 끝물에 사업 정리하려는 저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업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블록체인 암호화 완전 뭐 비트코인 스캠이고 끝내려는 판이고 완전 설거지 하려는 거다 이렇게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은? 수정님은 아까 낮에도 아시고 지금도 또 오셨는데 뭐 직장인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자영업 하시나요? 사장님이신가? 예, 부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진짜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여요. 예. 진짜 제대로 시작하려는 게 보이죠. 폴로닉스 이런 거래소 누가 신경이나 썼었어요. 폴로닉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인수한 지 4, 5개월 벌써 된 것 같아요. 하나씩 진행하는 게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얘네들 나름대로 엄청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래소도 뭐 한두 푼 주고 샀겠어요? 조단일 텐데. 최소 몇천억 아니겠어요? 최소 몇천억에서 조단이 아니겠어요? 예, 수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준비 각이군요. 예, 이건 누가 봐도 사업 준비 각이에요. 부원님, 근데 가격은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력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싹 진짜 탈곡기로다가 영혼까지 탈곡기로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야지 편하지. 기존에 막 붙어있는 사람들 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아, 수정님 학생이시래요. 몇 학년이에요? 대학생이신가요? 코인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지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제가 있는 방에도 계신 분들이 있는데 돈이 벌써 많으세요.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여자분인데 조금 일찍 시작하셔갖고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셔갖고 아이콘에서 일단 대박을 치시는 바람에 주변에 또 분산 투자하셔갖고 액수가 많으세요. 아, 부원님 학생이셨어요? 아, 부원님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아, 수정님도 대학교 4학년. 괜찮죠, 대학교 4학년. 일찍 해두시면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는 나을 거예요. 예.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제 방송이 좋다고 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생각을 얘기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이런 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하고 이제 코인에 이제 이번 연도 말 정도 되면 이슈가 돼서 주변 분들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여자분들 경우, 근데 수정님께서 많이 느끼실 건데 직장인이 됐던 뭐가 됐던 코인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뭐 얼마 벌었네, 뭐 어떤 코인이 어떻네, 뭐 이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여자분이라고 약간 깔보면서 이렇게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멘트 날리는, 그러니까 뻐꾸기 날리는 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남자친구면서 나도 코인 하는데 라고 이제 뻐꾸기를 날리는 이 상황이 나오는데, 예, 수정님처럼
지금부터 공부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예, 뻐꾸기 들어갔다 그냥 수정님 입에서 그냥 대빠꾸가 나가는데 예, 남자분 그냥 멘탈 털려 바로 깨갱 나오죠. 단어 자체가 벌써 아시잖아요. 그 대화라는 게 진짜 지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토탈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쓰고 단어의 뭐 차이에서 이게 수준이 뭐니 차이는 많이 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그 일반 쉬운 단어를 쓰더라도 그 개념적인 것 같은 의미를 갖다가 임팩트 있게 탁 날렸을 때는 예, 남자분들도 바로 깨갱하죠. 수정님 앞에서 참 많은 남자분들이 깨갱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저도 한 여자분 중에 한 2분 정도 아는데 예,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희 이 유튜브 방에도 한 번씩 놀러 오시는 분 계시고 또 다른 방에도 또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장난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이제 여러 군데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정보를 접하고 그 방장분들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이나 혹은 카페 같은 이런 데도 보면은 그 방장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떤 거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완전 스타일이 달라져요. 진짜 공구방, 진짜 몰빵, 그리고 밑에 이제 임원진들 한 뭐 5분에서 10분, 그러니까 코인 관계자분들 한 5분 들어오고 그 카페 운영자들 한 5분들 해갖고 10분이서 그 카페를 벙벙벙벙벙벙 띄우는 거예요. 다 사게끔. 예, 그런 식의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카페들마다도 성향이 다 틀려요. 예, 부원님 진짜 동감입니다. 예, 동감이죠. 수정님 주변에는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많이 없을 것 같아. 부원님 주변에는 많이 없으세요? 친구분들 중에. 수정님이 코인 얘기 주변에 한번 이야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어때요? 노름하는 줄 아나? 부원님은 반응 어떠셨어요? 한번 이야기 해줘보세요. 대학교 쪽 반응은 어떤지. 그 고려대에서 그 내년인가? 곧 블록체인 학과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학과들마다 많이 생길 거예요. 블록체인 학과라고 많이 생길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또 인재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해외에서도 우리 국내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또 뭐 삼성, LG 할 거 없이 한국에 이렇게 투자 캐피탈 회사 좀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대학 이쪽에도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예, 부원님 친구들한테 다 하라고 했는데 다들 끝물이라고. 예, 수정님 지금 대학교에도 블록체인 학회 생기는 추세예요. 아, 수정님 저 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친한 친구가 당장 빼라고, 그거 도박이라고. 예. 이게 이래서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 수정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고대에 아마 정보보안학과 쪽 김형중 교수님,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김형중 교수님, 그분이 하실 것 같은데 그분은 이미 암호화폐 수업을 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래서 지금 거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12월달 1월장 불장을 보고 그 대상승장을 보고 하락장을 맞고서는 지금 완전 멘탈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끝물이 아니냐, 그거는 다 거품이었고 지금 가격이 실제가 아니냐. 근데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포스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거품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좀 솔직히 거품은 좀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거품 있었을 수 있어요. 완전 없었다고는 말 못하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거 좋다고 쳐도 그 거품이라는 거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제가
존 F 케네디가 그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구두를 닦고 있는 구두 닦기 소년이 요즘은 어떤 주식이 괜찮냐고라고 딱 물은 그 순간에 구두 닦고 들어오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나서 주식을 다 팔고 나니까 대고황이 일어났었다. 우리가 거품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게 대단해야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정말 미친 듯이 돈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아까 그 골목에 앉아서 요즘 펀드가 어떤 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어느 누가 얘기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부정하는 그 친구들조차도 나 요번에 뭐 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갖고 그 이제 그 배 보트 이름도 정했어요. 부모님 제가 노아의 방주 아니고 도리방주 이게 이제 우리 암호야. 뭐냐면 거품이 진짜 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는 이 95%의 쓰나미 장이 왔었을 때 이 도리방주로 옮겨 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한 올해 뭐 9월달이나 10월달부터 이제 그 배 이렇게 건조 잘하시는 분 제가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도리방주를 그 배편을 이제 잘 건축하는 사람으로다가 그 잘 만드는 분으로다가 목재도 좋은 목재 써서 진짜 쓰나미 장이 와도 우리 살아남아야지. 쓰나미가 올 때 옮겨 타는 그 작업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7시 17분 1시점. 예, 상호님, 도리님 수고하세요. 일 때문에 제 방 청취하겠습니다. 도리방 청취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오님, 예, 텔레방에서 접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7시 반인데, 청취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네요. 보통 5시, 6시에도 많이 그 청취를 하시던데, 시청을 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학생인가요? 직장인 분들 아니시고. 근데 제가 봐도 직장인 분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6시 땡 치면 나오기 힘들잖아요. 일단 잔업이나 윗분들 눈치 보고 대부분 한 6시 20분에서 한 6시 반? 요쯤에 나오지 않아요? 한 6시 20분쯤에 나오시지 않나? 15분에 20분? 그리고 야근 진행하시려면 6시쯤에 잠깐 나와서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식사하러 가시고. 그쵸?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시간 뒤쯤 8시쯤 이제 7시 반부터 야근 시작하시겠다. 예, 대학생이라서 의외로 대학생분들도 많으신긴 한 것 같아요. 그 저희 방에도 보면 전에도 이야기하실 때 보면 대학생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수정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 등록금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작년에 불장 왔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알바를 하느니 그거를 코인에 투자를 해서 그 자기 등록금을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등록금 대신하려고 일부 금액 들어와 있는 거 없으세요? 그래서 알바한다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때는. 대학생들 중에. 아, 그렇지는 않으시고. 오,
부모님이 말씀하시네요. 대학생이라 그렇진 않아요. 전액 장학금입니다. 우와, 대박이시네. 공부 잘했네. 최수정님 의학, 저도 성적 장학금으로 전장. 이야, 대박이시네. 앞서가시네요. 공부 잘하시네. 보셨죠, 여러분? 제 방송이 이런 방송입니다. 대학생들도 일단 전액 장학금 아니면 저희 방송 안 들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제 방송 이해를 못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와. 대학생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전액 장학금이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뭐 그냥 서치해갖고 이거 방송 초이스 하셨겠습니까? 다 이런 거 앞뒤 이렇게 딱 챙겨보고 4시간이 엄연히 들어가는데 괜찮은 방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도리 방송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최수정님이 말씀하셨어요. 알바할 때 약간 현타 온 건이 있어요. 근데 최저 시급보다 코인이 잘 벌리니까. 현타 온 건이 있었어요. 예, 대박입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해서 착실히 조금씩 지금 워낙 어리시잖아요. 뭐 20살, 21살. 대학교 4학년이면 몇 살인가? 23살 정도 되나요? 여자분들 한 23살 될 거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27살? 27, 28? 그 정도 되죠?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시면 수정님 같은 경우는 이게 악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좋은 의미의 덕담이 될 수도 있는데 혼자 사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수정님 부모님은 아니신데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학력 높고 돈도 많이 생기시면 혼자 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남자 A, B, C, D, 여자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결혼은 예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 여자 D가 남자 C하고 결혼하고 예 이렇게 여자 B가 남자 A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높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돈까지 많이 벌게 되면 혼자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수정님. 제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이 결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 와이프의 이제 동료 직원분들 다들 스펙이 좋아요. 다들 이게 다 스카이라는 이런 데들 다 나오신 이런 분들인데 시집을 안 가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스펙이 높고 학력이 높다 보니까 결혼 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결혼 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봤는데 소위 괜찮다는 남자들, 뭐 전문 직업 남자라든지 아니면 비전이 조금 좋은 직의 남자 애들은 벌써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벌써 걔네들을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막 의사, 변호사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장의사는 아니고 막 이제 장의사 같은 사자 다 들어간 거.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SBS에서 전에 짝이라는 프로 있었잖아요. 짝이라는 프로. 거기서도 보면은 어떤 구두 관련 CEO예요. 여자분인데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정말 프로필도 좋고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디자인 공부도 하고 신발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해외에서도 이름도 어느 정도 날렸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몇 살 돼? 28은 넘었던 것 같아요. 34? 막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됐는데 저는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고 남들이 뭐 좋다는 그 길을 갖다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좀 주변에서 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식의 멘트를 많이 하더래요. 넌 결혼 언제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근데 주변에 그 나이 때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남자가 그 정도쯤에 되면 왜 그러냐면 남자가 한 뭐 33, 4 뭐 혹은 36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괜찮다는 남자들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그 집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뭐 차 같은 것도 기본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30살 넘어가신 분들하고 결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교 4학년 막 이런 3학년들 막 이뻐 뭐 깜찍깜찍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깜찍깜찍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저기 풍선으로 치면 깜찍깜찍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애들이 바로 이렇게 선 같은 걸 봐서 그냥 일찍 결혼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짝에서 나왔더니 걔가 그런 멘트를 날렸고,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자기는 후회를 한대요. 차라리 자기 커리어를 세울 바에는 결혼을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요즘 세대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때만 해도 뭐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이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용 형님도 이혼하셨고, 주변에 이혼 안 한 분들 거의 없어요. 뭐 연예인이 됐던 뭐 그 아나운서들도 많이 했고, 우리 장훈이 형님, 구라 형님 많잖아요. 상민 형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상민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또 젊은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갓 졸업하고 막 졸업하려는 애예요. 걔는 이제 뭐 커리어도 별로 없고 그냥 대학교만 이제 졸업하고 젊다는 거 그거예요. 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걔가 말하는 거에서 충격을 좀 더 받았어요. 저 언니가 저보다 솔직히 난 거는 뭐 커리어 조금 더 쌓고 돈 조금 있다, 그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언니가 저보다 뭐가 더 난데요?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는 거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이거는 거의 한 10년 전에 이렇게 상담글에 올라온 건데, 여자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요 진짜 열심히 살았고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장학금 타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알바는 진짜 한 개 하고 뭐 주말에는 과외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지금 결혼을 하려는 시점에 있는데, 수중에는 지금 뭐 2천만 원, 뭐 한 4천만 원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전 세상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걔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미팅만 하고 뭐 소개팅만 나가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버는 돈 족족, 걔네는 성형수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걔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뭐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변호사 의사하고 했나봐요. 집안도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얘는 이제 나이를 더 먹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걔는 맨날 놀러만 다니고 자기한테 투자하고 맨날 선만 보고 다니고 소개팅만 다녔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 신분격차가 확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건지, 그거에 대해 갖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심우유님 어서오세요. 여자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진짜 공부하고 열심히 알바 같은 거 떼어서 돈 차곡차곡 2천만 원, 4천만 원 모았는데, 이제 한 5천만 원 모았다고 치고 한 35에서 6 된 여성분과, 진짜 막 이렇게 자기가 번 돈 자기 성형하는 데 쓰고 이쁘게 하고 다니고 뭐 깜찍하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맞선 보고 이렇게 하면서 30이 되기 전 한 27에서 한 28 결혼하려는 이 여성분, 어떤 분이 더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경쟁력? 앞으로 어떤 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가치 부여하기는 나름이지만 제 3자 관점으로 봤을 때 수정님하고 우유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부원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코인 얘기하다가 결혼 이야기로 바뀌었네요.
우유님도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우유님이 그 부동산 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부원님. 부원님 똑똑하신데. 예. 부원님, 전 남자라서 빠지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와서 전화 좀 잠깐 받을게요.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예, 우유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시가 어떤 여자들 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놀러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미팅하면서 자기를 많이 갖고 산 친구 하나랑 커리어에 올인을 해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막 학력도 높고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애예요. 이제 그게 이제 35살쯤 미혼. 예, 수정님이 정리해 주신 게 그게 맞아요. 우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유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잠깐 몇 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수정님은 중립이시래요. 중립이 많으시네. 두 분 다 대학생들이라 저거 잘 생각해봐요. 진짜 여자분들은 저거 중요한 거라. 우유님도 저 정도면 대답하실 수 있겠다. 우유님이 아주 약간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있으신 건 아니고 어리신데 그래도 24살 이런 나이는 아니시니까. 우유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사업가예요, 사업가.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훨씬 사업가예요. 지금 나오는 멘트도 좀 다르죠. 전 지름길은 28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 쌓는다고 힘들게 저거 할 게 아니라 그냥 전문 직종이고 괜찮은 남자 있으면 빨리 결혼해서 안전이라고 어떻게 할까? 안정권 안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빨리 낳게 되면 또 금방 또 자유의 길이 찾아오잖아요. 막 20대 일찍 결혼한 이런 친구들 보면 벌써 애들이 막 중고등학교에 갔고 해외다 유학 보내놓고 놀러 다녀요, 남편분들하고. 30대 후반이나 뭐 40대 들어가서 바로 그냥 자유의 시간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이제 늦게 자녀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막 중고등학교 막 등록금 이런 거 하느라고 정말 힘드신데 일찍 빨리 처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수정님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유님이 보통 분 아니세요, 진짜로. 이거 한번 참고해 볼 만해요. 괜찮은 언니거든. 심우유님이 괜찮은 언니거든, 진짜로. 괜찮아요. 사귀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외부에서 만나도 정말 괜찮은 분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괜찮은 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몇 분 없어요. 친구 통틀어 포함해서 경우 있는 친구들도 잘 없고. 뭐 깊게 우유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지만은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유님하고 또 그 저희 방장님 두 분, 우유님하고 또 다른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괜찮으시고 또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라. 우유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고은님 말고 그 부방장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우유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지름길인 건 맞아요. 동생네 친구가 26인데 중소기업에 시집 갔는데 저 말도 중요하긴 한 듯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중소기업 시집 가서 그냥 그 중소기업 그 자기 거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게 조금 길어지잖아요. 뭐 대기업이 됐던 뭐 중소기업이 됐던 뭐 그쪽에 거의 직원분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결혼해서 하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가치 부여하기는 나름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저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자라고 해서 인격 파탄자 아니에요. 잘 사는 애들이 인격도 좋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 와이프가 맨날 저를 고민할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대학교에 다니셨을 때 괜찮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돈 많은 학생들, 오빠들, 뭐 선배들 그렇게 많았는데 걔네들 자체가, 그러니까 상류층 애들은 좀 안 좋을 거라는 그런 게 옛날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그런 거 좀 많잖아요. 좀 이상한 애들. 그 드라마에서 좀 껄렁껄렁거리면서 술 마시면서 뭐 부잣집 아들인데 망나니 같은 애들 꼭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생각한 게 있어서 연애를 안 하고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 아닌 고문을 맨날 항상 저한테 하는데, 수정님이 말씀하셨나, 와, 중소기업 덜덜덜덜. 저는 아직 학생이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어요. 근데 우유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집이 항상 잘 살면 애들이 빨리 자리를 잡더라고요. 대부분 저도 그거 완전 공감해요. 항상 마음이 유합. 이 부분이 맞아요. 대략. 그러니까 집안이 좀 잘못된 그 가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조연아 지방처럼 막 인격 파탄해갖고 뭐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이런 애들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르게 이재용처럼 그렇게 돈이 많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치소 안에서도
주변 분들 만나면 그렇게 뭐 90도로 인사하고 뭐 사과도 직접 깎아주고 이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곧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맨날 이러면서 다니셨대요, 이재용이.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거를 베풀고 그 주변 바로 측근에서 그런 좋은 소문이 퍼져서 우리 대중에게 퍼졌을 때 그 이미지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는 삼성 브랜드의 가치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오너, 이 사람들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연아 얘네는 완전 가풍 자체가 완전 슈렉이잖아, 슈렉이. 그 엄마서부터 뭐 그 딸 둘, 뭐 아들까지 다들 얘기하는 게 그 많은 돈 갖고 좀 얼굴 손 좀 대지, 만약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주변,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를,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인 거예요, 애들이. 돈만 있지 그 수준 자체는 걔네 엄마서부터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런 게 주변 사람들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한데 딴 이야기로 오늘 다른 방 분들 보면 다들 지금이 찐 반등이라고 분위기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부모님이 반등 분위기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반등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반등 어떻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지금부터 반등이 들어가서 한 7월 초쯤까지 반등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사하는 부분이 터져요. 거기에 비슷한 시기에 미국 쪽에서 비트파이넥스 쪽에 또 한 번 터져요. 이런 식으로 다시 떨군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있어요. 최수정님이 말씀하시네요. 저는 차트 공부를 틈틈이 하는데 한 번은 더 내려주고 갈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이에요. 한 번 더 치고 갈 것 같은 그 부분. 예, 수정님이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친구들 중에도 잘 사는 친구들이 엄청 성격 좋아요. 예, 그게 맞아요. 심우유님이 말씀하셨어요. 찐 반등은 뭔가요? 부원님, 진짜 반등이요. 최수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000달러 터치하고 완전하게 반등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심우유님, 근데 선은 지금 최저 부근이라 내려갈 데가 없긴 해요. 예, 이건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하고 다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내려야 뭐 그다지 3,000불? 3,000불? 다들 말씀은 하실 수 있죠. 3,000불. 근데 그게 진짜 쉽게 올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3,000불 내려가면 그 작년에 이더리움 13만원, 14만원 갔던 그 시기가 그 헬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최수정님, 네, 진짜 4,000불 가면 아무도 매수 안 할 듯요. 그 위쪽에 애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이 한번 돌 거예요. 매집 시작한다더라, 아니면은 얼마까지 떨군다더라. 근데 이런 기밀이요, 굉장히 유지되기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바로 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걔네들도 입단속을 하긴 하겠지만 그 투기 자본이 100% 다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그냥 위탁받고 회사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떨군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를 통했던, 뭐 지인을 통해, 친구를 통했던, 뭐 자기의 차명 계좌를 통했던 그 일정 부분 되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스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골드만삭스 직원이에요. 이 소스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골드만삭스 직원인 것만으로도 펀딩이 일어나요. 내가 돈 대줄게, 내 돈 좀 굴려줘. 전 최저점을 알아요. 그럼 사장님 준비하세요. 통장에 돈 꺼보세요. 그때부터 저 움직일게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 움직이는 시점이 그 위쪽에서는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금 준비되셨죠? 이런 식으로 슬슬 돈 땡기는 거 보니까 이제 매집 들어가는 거보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투자한 사람도 주변에는 다 돈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100% 넣지는 않잖아요. 주변 일부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지. 그리고 그분이 또 갖고 있는 자본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돈 있는 분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 도리도리가 돈 땡기는 거 보니까 출발할 것 같아. 우리도 우리 자체내로 일부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부원님이 휴 방송 주제 돌려놨다 그러시네요. 결혼 이거 중요한 건데. 수정님, 저는 블록딜 장외에서 들어왔다는 얘기 최근 2번째 듣는 거 보니 바닥 가까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의 바닥 가까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인들 자체가 그 가격 근처 가면은 풀매수 때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농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4분, 5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 분 아니에요. 다 미디어 쪽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샀다 그러면 또 다 따라 사죠. 다른 분들도. 그런 거 자체가 세력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깥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혹시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제가 포스팅을 하나 올리게 되면 리플이 그러니까 답변이 보통 한 20개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최소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그거를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비밀글도 있기 때문에 질문 있는 거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포스팅한 글이에요. 포스팅한 거 다 보셨어요? 포스팅 글 내용이 뭐냐면 분명 단기 자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3개월을 예상을 하고 하락장이어도 희망을 가지고 지내오셨을 텐데 6개월이 되어가는 요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쯤 대출을 받아서 풀백 하신 분들은 5분의 1 토막 된 원금과 매월 이자를 갚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앞이 안 보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3개월을 버티는 것과 6개월 버티는 것은 정말 희망 고문으로 볼 때 천당과 지옥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통지수를 더 높이기 위한 세력들의 디테일한 심리지수까지, 게다가 앞으로 터져올 악재 기사, 어찌 보면 올해 최악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세력들 자체가 심리지수와 공포지수, 이런 데이터는 주식과 금융을 통해서 이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속된 저점 진입과 세력들보다 더 시장을 길게 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지수는 거의 공포 지수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 지수에서 공포 지수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했더니 지금 이제 댓글이 달린 게 제 얘기 같네요. 고민은요, 익절할 수 있을 때 익절하고 저점 잡아 다시 들어갈지 아님 이런 때 계속 매집을 할지 딜레마예요.
큰 상승을 보려면 후자가 맞는데 이렇게 전 저점보다 더 내려올 때는 멘탈이 털리네요. 늘 마음에 와닿는 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자 내면서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아이고, 닉네임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비밀글이라 제가 닉네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대출까지 받으셔서 지금 한 3개월 하락장 와야 한 3개월 오지 않을까 해갖고 넣으셨는데 돈을 이제 이게 6개월 이상 길게 가면서 예, 좋은 얘기도 있었는데 점점 길어지니까 지금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판을 짜고 가려고 준비하는 거지 털려고 준비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 나쁘게 보실 게 전혀 없어요. 좋게 보시면 됩니다. 6시부터 방송을 했는데 벌써 8시에요 여러분. 2시간 됐어요. 2시간 일단 출퇴근 방송으로다가 일단 방송을 해봤는데 오늘 시간 조금 땡겼는데 어떠세요?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11시 반이나 12시에 마감을 쳤는데 오늘 6시부터 8시 했거든요. 당분간 월드컵 기간에는 이 시간으로 조금 시간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어떠셨어요? 예, 대답이 없으십니다. 버퍼링이 너무 오래 걸리나. 예,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이따가 내일 금요일이구나. 어차피 불금이니까 좀 무리해도 되잖아요. 어제도 쉬었었고, 그렇잖아요. 치킨을 시키려면 일찍 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가셔서 사갖고 오셔야 되든지. 월드컵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닭 주문, 예, 폭주입니다. 폭주. 치맥하기 힘들어요. 예, 치맥하실 분들은 미리 치킨 미리 치킨 지금 주문하셔서 예, 적어도 한 2-3시간 전에는 주문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관람 잘 하시고 그 소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르면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떨어진대요. 예, 노래 부르는 것도 좋고 뭐 땀을 흘리는 것도 좋고 춤을 추는 것도 좋고. 그런데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이제 소리 지르는 거 밖에는 없으니까. 아, 수정님 벌써 닭발 시키셨대요. 아, 공부 잘하는 분들이라 준비성 장난 아니신데. 이기환님 늦게 오셨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데 6시부터 방송했거든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종 눌러주세요. 예, 도리방주 우리 암호예요. 도리방주. 예, 도리방주. 오늘 저녁에 그 게임 재미있게 보시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예,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예, 도리방주.